임상병리학과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졸업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임상병리학과 학회장 이정화입니다. 선배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두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용철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임상병리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한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가 첫 개설이 되고 이제 1기로 입학한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입학을 해서 군대와 이제 4년 이제 공부 기간을 거친 후 국시를 따서 면허를 이제 취득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현재 서울아산병원 병리과에서 지금 병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못 나오시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생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사전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임상병리사의 꽃은 칼퇴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된 출퇴근 시간은 출근은 8시 반부터 그리고 퇴근은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니까는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업무를 시작을 하죠.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 5시 반이 되면은 다들 칼같이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런 업무로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해당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제가 사는 이제 본집으로 가면은 이제 잠을 자기 전까지는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리과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때로는 이제 서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될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아가지고 체력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이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은 체력 단련. 요즘에는 헬스장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는 위주로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오면은 그래도 저도 이제 어학 성적이 좀 중요한 편이죠. 저한테도 이제 어학 성적은 항상 이제 만료가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학 공부를 하는 기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학 공부 운동과 어학 공부 이 두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마음먹은 계기나 네.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제 누나가 이제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크론병이라는 질환을 이제 저희 누나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누나의 아픔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는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누나처럼 아픈 사람을 이제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저희 누나 외에도 저희 외삼촌도 굉장히 아프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막 건강이 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서 주변에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자연스럽게 저도 약간 보건이나 의료계통으로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의대를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도 굉장히 잘 봐야 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되니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가까운 좀 뭐 간호학이나 임상병리학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검사실에서 근무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임상병리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리사로서의 꿈을 이제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배님께 간단하게 사전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던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 기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이 무엇인가요? 네, 스펙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학점, 뭐 공인 영어 성적, 그리고 이제 뭐 수상 실적, 아니면 학교 내외 활동을 이제 많이 이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을 사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받았을 때 되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 학생회관 쪽에 라미레즈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클래식 기타하고 병리과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병리과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나는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많은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병리과에서도 위에 선생님들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하고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클래식 기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학교 내 활동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학교 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활달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실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실험을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약학대학교 실험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학부생 인턴 등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이 있으면서 실험을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꾸준히 있었고 실험실에 속해서 꾸준히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실험을 하고 꾸준히 뭔가를 한 2군데 정도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그 논문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토익, 컴활, 모스를 제외하고 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대한민국에 되게 자격증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이제 진심이 담긴 자격증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으로는 그 실험동물 기사를 많이 따죠. 실험동물 기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화학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화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따려고 하는 이제 자격증인데 화학 분석 기사하고 그리고 화학 분석 기사하고 실험동물 기사 그 두 가지를 이제 따놓으면은 충분히 이제 본인을 어필을 하는데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 뭐 본인이 원하시면 어떤 거를 따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화 자격증, 회화 점수가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과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한 분들도 많은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은 뭐 물리치료학과나 임상병리학과나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하는 면허를 따는 거죠. 그 면허를 그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그 면허가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그래서 그 면허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아예 완전 생판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잘 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는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상병리사의 평균 월급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예민한 질문인 만큼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약간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임상병리사의 평균 월급은 병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친한 동기들 중에서 이제 단국대병원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성모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산병원이 있겠죠. 학교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기업체병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병원은 사실은 기업체병원보다는 연봉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체병원은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노하우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 국가고시가 12월 13일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 국가고시가 12월 13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특히 4학년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국가고시의 노하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습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시겠네요. 진짜는 잘 안 가네요. 네, 먼저 자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자습을 먼저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속한 스터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스터디 공동체에 먼저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개인의 자습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애들끼리 이제 애들끼리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이제 친구들,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꿀팁이 있다면은 국가고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반드시 병리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고시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절대 신경을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나올 법한 것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것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 막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절대 외우시지 마시고 국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임상병리사 협회에서 내놓은 출제 범위가 있을 거예요. 출제 범위가 제목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출제 범위를 이제 보시면서 출제 범위 하나당 한 2개에서 3개 문제가 나와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240문제가 그렇죠, 전체. 토탈이 1교시, 2교시, 12교시. 240문제가 정확하게 됩니다. 네, 그 출제 범위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은, 네, 그 출제 범위를 잘 보시면서 자습하시고 스터디하시면은, 네,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실 때 인상 깊은 면접 질문이나 거기에 따른 답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제 서울하산병원 병의과 면접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팀장님도 계셨고 파트장님도 이렇게 계셨는데 저를 면접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병리과 내에서 전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검사실 환경에서의 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병리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손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염색 장비라든지 이런 건 기계의 힘을 빌리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사람 손이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모든 일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전산 작업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 전산 작업의 중요성은 요즘 병리과에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거는 병리과뿐만이 아니에요.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는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장
도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병리과 내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즉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해요. 디지털 패솔로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디지털 패솔로지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물론 사람보다 굉장히 우세하고 기계가 사람보다 우세하지만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발전하는 기술력에 맞추어서 본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검사실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서울 아산병원 병리사의 가장 기본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는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예. 다음으로는 해당 직업에 대한 노하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직업에 대한 노하우. 저는 이제 입사를 한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약간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리사가 되었을 때, 본인의 가족의 검체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수를 절대 안 하시겠죠, 그렇죠? 실수를 절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병리사의 작업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선배님께서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의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께 앞으로의 조언과 오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하고 좀 더 겹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점이나 흔히 말하는 공인영어 성적 그런 스펙들에 대해서 정말 연연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주어진 그런 하루하루의 일과 하루하루의 공부량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가시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신 모든 분들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든 학년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로 많이 대체를 됐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강의로 대치가 되면서 많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뭐 제대로 안 듣는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맞는 직업을 좀 더, 자신이 맞는 회사를 좀 더 물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남학생들한테 좀 권유라고 해야 되나, 권고를 조금 한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들과는 다르게 군대라는 좀 큰 이제 관문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한 2학년이나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시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을 조금 만드셔서 카투사에 지원을 미군이라고 하죠.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군 카투사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인영어 성적을 만들어서 카투사를 갔다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나름 면접들도 약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분들은 군대에 있어서는 좀 카투사나 어학병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인상병리병도 있어요. 인상병리병도 좋으니까는 군대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서울 아산병원에서